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리사 손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메타인지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책을 만나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먼저 만나봤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리사 손 작가님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뜰 거예요. 메타인지에 관련된 것들. 저는 이 책과 더불어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책은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 관련된 책을 읽을 때는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이 책만큼은요. 챕터 1, 2, 3까지는 웬만하면 저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의 맥락이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1부터 3까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프롤로그 다음에 들어가기에 앞서라는 바로 그 목차 안에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여기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이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메타인지는요, 자기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 느낌, 그 다음에 지각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재 같은 사람 또는 영재,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학습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위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 메타인지 어떻게 그러면 키워야 되나요? 나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항상 내가 공부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분께서는요, 메타인지 전략의 핵심은 바로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니터링 능력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컨트롤 능력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걸 바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이어서 현재 상태를 아이가 그것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어떤 예시가 들어있냐면 아이가 영어와 수학 2과목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와 수학 2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더 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수학을 더 잘해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모니터링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수학을 먼저 빨리 공부를 끝내고 어려운 영어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죠? 컨트롤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고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2가지 능력이 어떤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진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이러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실제 시험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나 분명히 공부할 땐 쉬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 왜 나는 암기력이 좋지가 않지? 나는 잘 못하는 아이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불안도에 의해서 자꾸 또 공부하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학습에서 어떤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인지의 주체는 누구죠? 바로 아이 자신이에요. 근데 보통 메타인지 책을 누가 보냐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죠. 보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메타인지를 좀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가 스스로 키워야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죠. 자,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려 볼게요.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적 부진의 원인이 모니터링에 있는지 컨트롤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가 아닌 아이 자신이다. 이 부분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메타인지 키워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내 아이가 분명히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내 아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가 빼앗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학습적으로 어떤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어떤 거?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맞게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작가분이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바로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착각은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빠른 길, 쉬운 길, 실패 없는 길. 요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내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는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지식만 습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메타인지는요, 꼭 어릴 때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착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착각. 우리가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떻죠? 아이가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면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적 있죠? 우리 아이 분명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 잘했어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아이가 중학교 가가지고 첫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험 못 본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에요. 정말 한글도 빨리 뗐고요. 연산도 굉장히 잘하고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도 잘하던 아이가 왜 중학교 가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왜 공부하기를 힘들어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이게 메타인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착각 때문이죠.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학생 이상이 되면 배워야 할 양이 많아지고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이제 엄마들은 그래요. 야, 이거 연산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왜 이거 문제 푸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이제 그때서야 물어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원래 정상 속도란 말이에요. 원래 지금 어려워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다. 단지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과정들이 조금 쉽고 그 다음에 개념이 단순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공부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요. 바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오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하고 작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한글도 쉽게 빨리 못하고, 왜 이렇게 연산도 빨리 못하고, 내 아이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메타인지예요. 우리도 예전에 힘들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나 봐. 그쵸? 그래서 나는 이미 잘하고 있었어. 나는 너만 할 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진 부모는요, 아이가 자신처럼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봬요. 특히 전문직 분들. 왜냐면 제 아이는 왜 이러죠? 전 안 그랬거든요. 라는 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책에 나와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티칭입니다. 가르쳐 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게 왜 어려운지, 왜 시간이 걸리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 수 있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순간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할 때 어때요? 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배우게 됐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야를 막론하고요,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는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쵸? 뭔가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에 느려요. 갑자기 처음부터 막 쌩쌩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학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이마다 다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학습 속도를 기준으로 아이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우니까. 자,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결과가 다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옆집 아이는 내 아이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 집 아이는 결과가 좋고 왜 내 아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학습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 착각에 빠진 아이들 중에는요, 오래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다 컨트롤 착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할 과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템포를 끊어가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요? 이 책을 보는 중고등 학부모님들은 메타인지 키우기 늦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사실은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요,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 능력은 좀 부족하죠. 컨트롤 능력은 어느 친구들이 잘하죠? 중학생 이상들이 잘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보여주나요? 뭐냐면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무슨 학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께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속도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착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쉬운 길, 우리 아이가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 요즘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은 내가 뭔가 어렵게 얻은 것들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얻은 것들을 좀 기억에 오래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신이 잘 배우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다, 또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이다,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쌍방향 소통이었을 때는 메타인지를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하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이해했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강의처럼 그냥 쭉 강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공부는 어때요? 강사가 설명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상해. 나 왜 이렇게 이해를 잘하지? 듣는 내가 이해가 너무 잘 되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들으면요, 이해했어. 알았어. 근데 막상 혼자 문제를 풀 때 어때요? 못 풀어요. 네, 풀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아까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실은 모르는데. 이것이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아, 그렇구나. 나 이해했어. 라고 했는데 막상 혼자 문제 풀 때 어떻죠? 똑같아요. 인터넷 강의 못 풀어요. 그럼 어떻죠? 내가 다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재확인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좀 힘들지만 이제 친구들과 소통, 또는 선생님과 토론, 이런 것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한 정보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메타인지에서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벼락치기 같이 시험을 준비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결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공부를 했을 때 뭔가 많이 남아야 되려면 이게 다 장기 기억화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맥락에서 토론을 해보고 누군가에게 설명도 해보고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맞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내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쌍방향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를 이제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고 내가 답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메타인지를 키우는 학습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질문할 우리가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습적으로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은 뭐다?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고 잘 보살펴주고, 잘하고 있어,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근데 중고생 학부모님들 이런 여유 찾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착각 볼게요.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편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미 있게 본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학생들은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쵸?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지. 이거 잘 기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된다, 꼭 잘 이해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라고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잊어버릴까, 그리고 얼마나 까먹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역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순간 저도 이제 아이와 학습을 할 때 한번 적용을 해봤죠.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영어 단어를 30개 외웠는데 내일이면 얼마큼 잊어버릴 것 같아? 아이가 굉장히 그런 질문에 당황하더라고요. 네. 지금 다 외웠는데 내일이면 그래도 한 80%는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봐야겠죠? 봐야겠어요. 시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시험이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은 또 다른 학습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학습에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자, 아이가 시험 문제를 읽고 보기를 확인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시험지에 쓰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정말 아는 거, 그러니까 주관식 형태, 서술형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잡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 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조급함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 아이 바이올린 가르치면서 굉장히 기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급한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자신의 수준은 높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토끼처럼 빠르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조금 천천히. 그래서 속도와 그런 깊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과정을 허락해야겠죠. 자, 여기서의 과정은요, 작가가 말하기로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여기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과정은 시간이구나. 그래서 시간은 아이를 향한 부모의 믿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런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챕터예요.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들. 결국은 내 아이가 답이라는 거죠. 이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그 힘은요, 내 아이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단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특권의 하나로 이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자신이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실패를 했지만 뭔가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꼭 학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메타인지를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내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습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때 메타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모니터링 능력과 컨트롤 능력에 대해서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이 자녀와 학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